근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투자도 하고 싶고 막 사업도 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실투 1억을 생각하고 있어도 더 묶일 수가 있어요. 거기서 5만 원 더 받냐 10만 원 더 받냐 그 차이인 거지 감가상각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다. 차를 사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반 직장인들은 3에서 6개월 정도의 월급으로 기준을 잡으라고 하던데 자산이나 월 현금 흐름 등 기준을 잡을 만한 게 있을까요? 자산에 대한 기준으로 차를 사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할 때 사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차를 사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저의 경험을 비춰서 얘기 드리면은 그 전까지는 뚜벅이 생활을 오래 했었어요. 4년 정도 했었고 차를 사게 됐던 거는 사업자를 내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수익이 크게 나서 비용 처리를 빨리 해서 됐었어요. 그래서 차를 산 거거든요. 차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차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연비가 괜찮고 유지비가 덜 들어가는 차를 선택을 했었어요. 수도권 만약에 위주로 그냥 임장을 계속 다니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 한다면은 굳이 차를 사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종잣돈을 모아 나가면서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입장에서 차가 생기면은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기름값만 해도 몇십씩 빠져나가니까 굳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가 이제 지방 임장을 많이 가요. 용인이랑 화성 쪽에 공장 한참 보러 다닐 때 그때 버스 타고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한번 차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버스를 한 3번 갈아타야 이제 공장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한번 좀 현타가 세게 왔었어요. 차를 사야 되겠다. 공장 보러 다닐 거면은. 그때 제외하고는 사실 지금도 제가 수도권 위주로 많이 임장 다니다 보니까 차가 그렇게까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 필요에 의해서 저는 차를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 경매를 이용해서 상급지로 갈아탈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이자 상한을 버틸 수 있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반등할 때까지 버티는 게 나을까요? 안 그러면은 급매로라도 처분해가지고 이자를 조금 적게 내는 전략을 짜는 게 나을지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투자에 대한 경험이 크게 없다 보니 첫 단추를 잘 껴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투자의 방향성을 좁혀나가고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지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무조건 내가 팔 생각이 있다면 물건을 일단 내놔야 돼요. 내놔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 왜냐면은 이게 내가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야지 생각하는 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집을 내놓고 매수 입질이 오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은 지금은 무리해서 집을 팔 때는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오히려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집을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지 지금은 팔 타이밍은 아니에요. 버티는 전략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내놔는 보세요. 만약에 연락이 오면은 그냥 그 가격에 팔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파는 거고 사실 근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정말 싸게 내놓지 않는 이상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내놓고 생각을 해봐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첫 단추를 잘 깨는 건 중요한데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포기하는 것만큼 안 좋은 선택은 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희 아버님이 청약에 관심이 더 많으신지 아니면은 뭐 재개발, 재건축이나 상가에 더 관심이 많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재테크 기초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투자에 대한 방향성은 사실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결국에는 본인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지금 당장에 해야 되는 거를 토대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임 안에도 투자도 하고 싶고 막 사업도 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투자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둘 다 해보니까 사업은 투자의 공부가 완성이 됐을 때 사업을 하면 더 좋아요. 근데 투자에 대한 공부가 완성되기 전에 사업을 건드려버리면 이도저도 안 했더라고요. 특히 직장인일수록 지금은 투자에 대한 공부를 먼저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사업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계속 내 노력이 끊임없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투자는 그래도 공부를 한번 내가 완성시켜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반복이에요. 내가 이제 돈이 또 생겼을 때 또 열심히 임장해서 투자하고 투자 안 한 동안에는 또 쉬면서 뭐 돈맥 경화가 왔다. 차라리 그때 사업을 공부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투자에 대한 공부를 완성해 나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임이 조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 한번 해보시고 차라리 저는 그 방향성을 경매나 공매 이런 쪽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매 공부도 정말 제대로 맘먹고 완성하려면 최소 6개월이거든요. 경매 공부를 한번 완성하면은 다른 거를 응용할 때 너무 수월해요. 일반 매매는 껌이에요, 껌. 경매 공부를 한번 해놓고 다른 공부를 해나가는 걸 추천을 드린다.
올해 초에 법인으로 신통기획 물건 투자한 게 있는데요. 입지적으로나 호재로 봤을 때는 내년에 오를 거라는 확신이 드는 물건인데 임차인이 이번 10월에 이제 나간다고 해서 오를 것 같다는 타이밍이랑 임차인이 나가서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타이밍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매도와 전세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세를 맞추려고 시도를 할 계획인데 추가로 알아봐야 되는 정보나 아니면 제가 취해야 되는 액션이 더 있을지 부세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전세를 현재보다 낮춰서 내놔야 되는 거라면 공시가격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얼마 정도 더 토해내야 돼요? 최대한 덜 토해내고 싶어서 한 2, 3천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은 들어서 최대한 방어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전세랑 매도 둘 다 내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신통이 물론 저도 가지고 있기는 한데 팔 수 있을 때 팔고 다른 거를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매수자 나타났을 때 적당한 금액에 팔고 차라리 그걸 가지고 다른 물건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내놔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매도도 같이 내놓고 전세도 만기 맞춰서 미리 내놓고 만약에 이제 매수자가 구해졌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 세입자가 지금 나간다고 하니까 새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맞춰질 때까지 잔금을 좀 늦춰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또 매수자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매수자의 편의를 봐주는 식으로 해서 매도랑 전세 세팅을 동시에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장현지구 아파트 10월 입주 예정인데 아이가 아직 5살이고 본래는 장공력이 생기면 바로 매도를 해서 월세 또는 전세로 입지 좋은 곳에 이사를 해서 남은 투자금으로 부동산 재테크를 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장공력 완공이 2030년으로 예정이 미뤄졌고 계속 이곳에 살면서 부동산 재테크를 진행해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전세를 준다고 해도 그 갭 차이가 1억 정도의 실투금이 묶이는 상황이라서 쌤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장현지구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셨는데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면서 실거주를 해야 될지 전세를 줘야 될지가 고민이 되시는 상황인 걸까요? 혹시 이게 몇 세대예요? 1000세대 정도? 세대수가 아무래도 많으면은 입주장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1000세대 정도만 돼도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전세 주고 또 매물을 뭐 한두 군데 내놓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또 많이 내놓다 보니까 지금 실투 1억을 생각하고 있어도 더 묶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분양가가 얼마예요? 3억 500. 만약에 실거주가 가능하시다고 생각이 들면은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일으켜서 감정가 요즘에는 웬만큼 잘 받으면 거의 풀 대출 나오거든요. 분양가에 거의 100% 준해서. 저희도 최근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시중 금리 이자가 조금 낮아지고 있어서 비교는 해봐야 되겠지만은 잔금 대출을 받을지 아니면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입주를 할지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실투금 적게 들려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내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잔금 대출을 받고 월세를 놓는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자가 매달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세로 이자 충당을 하고 대신에 이제 월세 보증금을 내가 받으면은 투자금이 대출을 받았어도 웬만큼 회수가 되니까 도저히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월세 놓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인이 때 책을 좀 여러 권 읽어보고 사이클을 좀 돌려보고 싶어서 오피스텔 한 채를 투자하여 보유 중입니다. 다행히도 운이 좋았어서 제가 샀던 매가 기준 2천만 원 오른 상태인데요. 현재 개인 명의로 보유 중인 이 한 채를 월세로 전환할지 아니면 매수 기준 2년 후 매도하여 시세 차익으로 볼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현금 흐름을 좀 올리기 위하여 계속 가져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부세 선생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매가 기준 2천만 원이 올랐다고 하는데 아직 부동산에 내놓은 적은 없으신 거죠? 네네. 후객농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개인 명의로 네. 개인 명의로 매입하신 거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놓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12월에 매수해가지고 아직 1년이 안 되신 거고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70% 이게 이제 조만간 내년부터는 바뀐다고 하는데 월세로 껴있는 건가요? 아니요, 전세인데 2년 기준으로 잡았고요. 1월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양도세 70% 내더라도 어느 정도 매수세가 있으면은 저는 적당히 털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오피스텔 물건 자체가 애초에 수익형 부동산이고 이게 아파트처럼 가격이 막 큰 폭으로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물건은 솔직히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적당한 이제 금액대에 있으면은 팔고 나와서 차라리 다른 물건을 했으면 좋겠고 현금 흐름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가져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실 오피스텔로 현금 흐름을 아무리 내가 잘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5만 원 더 받냐 10만 원 더 받냐 그 차이인
거지 드라마틱하게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상가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한꺼번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올리는 게 가능한데 오피스텔은 주거용을 대부분 돌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적당한 매수세에 있으면은 파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도 감가상각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재테크 기초반에서 하면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정말 초역세권이고 하면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그런 특정 지역의 오피스텔을 제외하고서는 아파트에 비하면 감가상각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다. 내가 2년 뒤에 팔아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또 막 신축 오피스텔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 오피스텔의 매가는 또 생각했던 것보다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 이 정도 먹고 나와도 나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매수세 있을 때 파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꿈테크님이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한번 부동산에 이것도 내놔보는 게 어때요? 내놔보고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고 만약에 입질이 좀 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팔 생각이 있든 없든 70% 내더라도 팔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신축일 때는 진짜 한 뭐 월세 한 번에 뭐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1, 2년만 지나도 확 깎이거든요. 매수하시는 분도 그 수익률을 보고 접근을 하는데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그 매가 자체가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은 상가랑 똑같죠. 오히려 나중에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 팔아야지 하려면은 제값을 못 받는 상황이 더 올 가능성이 높아요. 매수자가 있을 때 털고 나오는 것도 괜찮다. 오늘 이것저것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는데 고생 많으셨고 이따가 좀 쉬는 시간 가지고 짐 두고 잠깐 쉬었다가 시간 맞춰서 식당으로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